이번 사연은 애 안 생기는 것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약 올리던 동서가 용서를 구했는데 시원하게 거절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 심하게 하던 저에게 아기 없다고 무시하던 무개념의 몰상식한 동서를 참교육시켜주고 드디어 임신에 성공해서 뱃속의 아기와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만 둘인데 남편은 장남이고 시동생은 20대 초반에 동서와 만나 속도 위반으로 아들 2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2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곧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혹시 평생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길 가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만나면 눈을 맞추고 손인사도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동생 애기들과 놀아주고 있으면 시어머님은 그렇게 예쁘냐고 하시면서 동생 애기도 예쁜데 너희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냐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니 손주도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이 대놓고 애기 못 낳는다고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의 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으면 아이를 낳아야 도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자 형제가 없는 저는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만 살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이나 저는 연봉도 괜찮아서 나름 여유 있게 사는 편입니다. 시간이 날 때면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에 반해 시동생과 동서는 어린 나이에 아이 둘을 낳아 키우느라 벌어놓은 돈도 크게 없고 외벌이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동서에게 아이들을 봐줄 테니 직장을 다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했다네요.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자가용으로 40분 거리에, 동선에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첫 명절 때 시댁을 방문했는데 동선애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 수고가 많지? 하며 인사를 건넸더니 대꾸도 없이 저희 남편더러 아주버님 오셨냐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전 못 들은 줄 알고 동서는 언제 왔어? 라고 물어보니 왜요? 라고 반문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암튼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음식 준비를 할 때도 동서는 손이 빨라서 혼자서 뚝딱뚝딱 잘 만들길래 부럽기도 하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시어머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동서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일을 너무 잘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배우면 되고 하다 보면 잘 하게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동서는 시어머님께 저보고는 뭐든 빨리 배우라고 하셔놓고 왜 형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버릇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동서는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항상 무표정으로 사람을 부담스럽고 무안하게 하더라고요. 명절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상을 물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동서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릇들을 종류별로 대충 정리하더니 동서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날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 제가 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은근히 좋진 않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으면서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지만 방에 들어간 동서는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형제가 둘 뿐이라 동서랑 잘 지내고 싶었고 저만 잘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제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려고 준비해서 나오다가 동서에게 일찍 와서 고생했다고 애들 옷이라도 사주라고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건넸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앞치마 주머니에 쏙 넣더라고요. 그렇게 인사성이 없는 동서를 상대하는 건 너무 힘들었고 조카들 생각해서 봉투 챙긴 건데 주고도 너무 무안했어요.
몇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오길래 저는 남편에게 제가 부엌일에 서툴고 동서가 놀 수고를 하니 한정식집 같은 곳에서 외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비는 저희가 부담하자 했고요. 시동생은 월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동서에게도 전화로 얘기하려다가 또 기분 상할까봐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후에 그러시던지요? 하고 답이 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분 나쁜 저 말투, 동서가 갈수록 너무 싫어졌어요. 시아버님 생신날 남편이 예약해 놓은 한정식 집에서 다 함께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정갈하게 잘 나와서 모신 저희도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 요리가 나오고 약주를 한 잔 드신 아버님이 아들 며느리 손주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도 아버님 생신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순간 동선의 둘째 아기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후식으로 받은 원두커피잔을 둘째 조카가 만지다가 그만 발등 위에 쏟았나 봐요. 아기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금방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더라고요. 가족 모두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생신 분위기를 망칠까봐 마음이 쓰이셨는지 걱정 말고 후식까지 드시고 오라고 하면서 둘째를 차에 태우고 동서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은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시부모님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필이면 제 커피잔을 만지다가 그렇게 되어서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 미묘했어요. 남편이 시동생과 통화를 하더니 서둘러 병원에 왔기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닌데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돈 많이 버신다고 유세하세요? 일하기 싫으시면 그렇다고 하시지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님 생신인데 음식하기 귀찮아서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동서도 힘들까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하다고 했더니 자기는 음식하는 거 힘들지 않고 좋아해서 시댁에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안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기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 아기 화상 자국은 흉터로 잘 남는다고 하면서 하긴 뭐 아기를 키워봤어야 알지 하는 겁니다. 제 아픈 곳이 건드려졌지만 아기가 다친 것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막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리 서럽고 속상하던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다가 나왔습니다. 동서는 너무 밉고 싫지만 시동생과 애기들은 참 예뻤어요. 만날 때마다 큰엄마 큰엄마 하면서 엉덩이를 쑥 들이밀고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예쁜 짓도 잘해서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동서보다는 시동생을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둘째 병원비를 보내주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대답은 없고 계좌번호랑 병원비 영수증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정말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인연 정말 더럽게 싸가지 없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영수증 금액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입금했습니다. 역시나 답은 없었고요. 살가운 답장을 기대도 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였어요. 저도 남편도 아기가 너무 간절했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 너무 예쁘고 부러웠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제 옆으로 쌍둥이 유모차가 지나가길래 저 애들 엄마는 무슨 복이 많아서 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아기를 둘이나 낳았을까 싶어서 한참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비교적 늦게 아기를 가진 친구들에게도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착상에 좋은 음식들을 검색해보니 견과류, 엽산,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한동안 먹어보고 몸이 따뜻하면 좋다고 해서 커피숍을 가도 아이스커피는 피하고 따뜻한 차 종류를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임신에 안 좋을까봐 찬 음식을 피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다음날 주변 지인을 통해 구입하셨다고 흑염소 잔액을 한 박스 가져오셨더라고요.
절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도움될 게 없나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염소, 진액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체온을 올려준다고 하시면서 바쁘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그치시거나 조급해하시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아기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결혼 4년 차에 남편이랑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혹시 병원에서 발견 못한 나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 명절이 다가오길래 남편과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애기용품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남편과 애기 신발이며 모빌이며 작고 앙증맞은 옷들을 서로의 몸에다 대보면서 웃다가 한참을 구경하고 나왔어요. 언젠가는 꼭 사러 올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강식품 코너에서 시부모님 영양제도 구입하고 아동복 코너를 지나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노란색 패딩 조끼가 있길래 동선에 아이들이 생각나서 하나씩 샀어요. 설 전날 서둘러 시댁에 도착했는데 부지런한 동선은 이미 와서 어머님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화상 입은 발이 괜찮아졌는지 궁금해서 동선에 둘째부터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흉터는 남지 않았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가 잘 된 덕분이라고 시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필이면 내 커피를 쏟아 화상까지 입어 도련님께 죄송하다 했더니 형수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애기들 옷을 건네면서 잘 맞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 도련님은 그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느냐고 병원비도 상해로 실비 청구했더니 100% 나와서 부담 없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신 옷은 잘 입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낸 병원비는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동서가 받아서 챙긴 것 같았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시동생에게는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차례 음식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내고 잠시 쉬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시동생이 동서에게 제가 사온 옷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옷을 꺼내서 살펴보던 동서는 패딩 조끼는 활용도가 낮아서 자기는 일부러 안 산다며 애들 어릴 때는 이렇게 밝은 색은 입히면 때가 금방 탄다고 하더니 저를 쳐다보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애가 없으니 뭘 알겠어 하는 겁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 옷을 확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길래 애기 없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동서가 뭘 모르는 거야. 어릴 때는 밝게 입혀야 어디서든 잘 보이고 좋은 기운이 가는 거야.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어떻게 애 둘 키우면서 애기도 없는 나보다 몰라. 그리고 툭하면 애기 없다고 무시하는데 그런 동서는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게 뭐 자랑이야? 동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이 낳은 거지? 해버렸습니다. 동서가 움찔하더니 왜 뒤에서 몰래 엿듣느냐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 오늘 잘 걸렸다 싶어서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내 귀로 내가 듣는데 뭐가 잘못이야?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을 그래도 동서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걸 인간 대접해 주었더니 내가 아주 물로 보이지? 그리고 내가 보낸 병원비 꿀꺽하고 도련님께는 말도 안 했나 봐? 순간 놀란 시동생이 동서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는 건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뒤에서 이딴 식으로 사람 개무시하지 마. 그리고 돈이 궁하면 동서가 직접 벌어. 하고 말했습니다. 시댁 와서 기분 좋았다가 동서 얼굴 볼 때마다 기분 더러웠거든. 동서는 누구에게나 무표정하고 뭘 줘도 반응이 없어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져. 사람 기분 더럽히는 게 동서 재주라면 재주겠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평소에 저를 잘 아시는 시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걸 쏟아내는구나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해주었습니다. 동서, 집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잘 됐네. 이젠 동서가 명절 음식 다 하면 되겠네. 돈 유세하는 난 재료비만 보내줄게. 하고 말하고는 시부모님께 큰소리 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일찍 차례상 차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남편과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동서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생각해서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거의 날밤을 새우고 일찍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저를 보고 오셨냐고 생전 안 하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동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무시하고 시동생에게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뒤에 동서가 설거지를 하길래 부엌에 있던 큰 냄비랑 반찬 그릇까지 싱크대에 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기분으로는 친정을 가고 싶지 않아서 다음에 가기로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이틀 푹 쉬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도 여전히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을 못 먹겠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직원이 대리님 혹시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면서 생각해보니 항상 규칙적이던 생리가 예정일보다 5일이 지났더라고요. 명절날 난리 이후 너무 힘들어서 생리 날짜가 지난 줄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정말 임신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아침에서 눈 뜨자마자 테스트해야 정확하지만 마음이 급했거든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순간 화장실이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야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속도 안 좋고 잘 못 먹는다고 걱정하면서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남편이라서 아빠 자격까지 주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 손을 이끌고 식탁 위에 있는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는 테스트기가 불량은 아니겠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원장님께서 임신 6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도 고생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친정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동안 버릇없이 굴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임신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써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내 기분은 최상이고 동서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할 테니 기다려. 하고요. 그 후로 동서 답장은 오지 않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유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편하려면 동서라는 존재는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진 건 아니겠죠. 제가 악이 없다고 성의를 무시하고 막말하던 동서를 용서하고 하하호호 웃고 잘 지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 편한 대로 지내다가 동서 하는 거 봐서 태도를 바꿔볼까 합니다. 임신했다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죠. 당분간 저와 아기만을 위해 집중하고 싶네요. 못된 것들은 실컷 못된 짓을 해놓고 자기가 사과했을 때 바로 받아주지 않으면 또 속 좁다고 지랄이죠. 잘하셨습니다. 일부러라도 시간 좀 끌어야죠. 쓰니님 순산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